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이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국내 정치 이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 관련해서는 다 우리 한마음이죠. 골드만삭스에서 정말 놀라운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의 중앙정부 아니고 지방정부들의 부채가 3경원이랍니다. 3경원. 그런데 지금 이 중국 지방정부가 완전히 지금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올해 벌써 어마어마한 채권을 발행해서 700조 원이나 돌려막기용으로 지금 돌리고 있답니다. 돌려막기 어디 한 군데 탁 걸리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중국이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팩트 한번 보시겠고요. 자, 그리고 영국에서 또 놀라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호주 지금 좀 이상하니까 한국과 일본을 오커스 레짐에 들여넣자라는 분석인데요. 보고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과 일본을 이 오커스에 집어넣어서 중국을 대항한 이런 이 연합 레짐을 만든다면 군사적, 경제적으로 아주 이익이다라는 분석했는데 굉장히 우리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는 우크라이나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가 계속 지금 드론을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로 날려보내서 타격을 하고 있죠. 때린데 또 때렸는데 그저께 대형 수송기 6대, 폭격기 1대가 파괴된 그 기지를 또 때려버렸습니다. 지금 이 원고를 작성하고 촬영을 하는 이 시간에 계속 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과는 안 나왔는데 긴급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미국과 영국, 호주의 대중국 견제용 군사기술협력 레짐인 오커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영국 의회에서 오커스에 한국과 일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됩니다. 호주 잠수함 사업 리스크가 커지는 지금 원자력 잠수함 조기 전력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의회 특별외교위원회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커스 레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지 시각 8월 30일 발표한 기울어지는 시야, 통합적 검토와 인도태평양이라는 보고서에서 오커스 군사기술협력 레짐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호주에 핵 잠수함을 공급하는 것이 오커스 레짐의 전부가 아니다 라며 사이버, AI 등 첨단 기술 공유와 공동개발이라는 요소 역시 오커스 레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협력이 한국과 일본으로 확장된다면 영국에도 안보 기술적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창출될 것이라며 미국, 호주와 협력해 오커스 협정에 한국과 일본을 가입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오커스 레짐이 원자력 잠수함, 대잠전 기술, 양자 분야 기술, 인공지능과 자율무기 체계, 사이버전, 극초음속 미사일, 전자전, 국방 혁신과 정보 공유 등 핵심 국방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여기에 한국과 일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 엘리자 키언스 영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인도태평양에서 영국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팽창을 완화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민주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과 영국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오커스 확대 추진 분위기를 잘 활용해 원자력 잠수함 조기 전력화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오커스, 오스트레일리아, UK,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그리고 이제 USA, 뭐 이렇게 해서 오커스라는 이 레짐을 만들었고, 그런데 호주가 핵잠수함 없으니까 니들 핵잠수함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오커스 레짐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영국 의회에서 특별 보고서가 나왔어요. 일본, 한국, 일본 넣자라는 겁니다. 왜? 호주에게 원자력 잠수함을 제공해주는 이게 오커스의 전부가 아니다. 이 국방 분야 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건 핵잠수함은 그 중에 일부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도 핵잠수함 가지고 싶을 것이고 또 뭐 일본은 우리는 핵은 싫어. 그러면 안 가져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많은 기술과 자본이 들어가는데
한국과 일본만큼 기술 자본 가진 나라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코앞에 있는 나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인 대상이죠. 그래서 한국, 일본 빼놓는 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영국의 아스트리드급 공기업 원잠 이거를 4세대 버전을 개발하는데 지금 오커스 레짐에서 호주를 집어넣고 호주가 개발비 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의 전투 체계를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미국과 영국의 핵 잠수함을 각기 이식해서 새로운 잠수함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호주 핵 잠수함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잠수함 분야에서 이미 정점에 와 있는 한국과 일본, 독자적으로 뭐 디젤 잠수함에서 완전 그냥 서로 지금 정점에 올라서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제 AI, 양자 분야, 인공지능, 자율무기, 정보, 전자. 정말 뭐 세계 최강이죠. 그런 한국과 일본을 집어넣는 것은 영국에게 군사적, 경제적 모두 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영국 의회 특별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제 분위기가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커스 레짐에 들어가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전쟁을 할 생각은 없지만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라는 것은 동의한다. 그게 바로 오커스 레짐 아닙니까? 그래서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위반하는 것에서는 단호히 거부한다. 이것만 우리가 견지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우리 핵잠수함 뭐 이런 것들 획득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 스타트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핵잠수함 반드시 획득하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30일 러시아 서북부 프스코프 공군기지를 공격해 최소 4대의 대형 수송기와 1대의 폭격기가 파괴된 역대급 전가를 올린 데 이어 9월 1일 새벽에 해당 기지를 또 때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러시아가 미사일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다량의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북서부 프스코프 공군기지를 또 공격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이 대량의 대공포를 동원해 이를 저지하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9월 1일 리포트했습니다. 공격은 8월 31일 야간부터 9월 1일 새벽까지 연속적으로 진행됐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한밤중에 대공포 부대가 하늘에 엄청난 양의 대공포탄을 퍼붓고 있다며 촬영 영상들을 SNS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엄청난 대공포 세례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격추가 확인된 드론의 숫자는 단 1대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현지 주민들은 이번 드론 공습이 지난 8월 30일 1차 공습 때 파괴하지 못한 항공기들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1차 공습 당시 우크라이나는 20여 대의 드론을 동원해 6대의 항공기를 타격했고 이 중 4대가 완파되고 2대가 대파되는 피해를 입혔는데요. 파손된 항공기 중에는 해당 기지에 임시 전개한 투플레프 22 M3 백파이어 폭격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700km 이상 떨어진 프스코프 기지가 연이어 공습을 받고 있는 것에 분노하며 러시아 방공부대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경선 일대에 배치된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대부분은 최근 며칠간 계속된 러시아 본토 드론 공격을 거의 탐지하지 못했는데요. 집중 공습을 받아 망신을 당한 곳을 또 얻어맞는 러시아. 도대체 방공망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또 이렇게 화염이 치솟고 있어요. 프스코프. 그러니까 모스크바 인근이 아니고 바트 상국,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인근에 있는 이 전진 공군기지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무려 700km가량 떨어져 있죠. 700km를 드론이, 저속 드론이 날아가려 하면 최소 6시간 정도는 아주 힘겹게 날아가야 되는데 그 6시간을 수많은 드론이 날아가는데 방공 무기들, 레이더들이 탐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프스코프 기지에서 발사되는 대공포 예강탄 사진인데요. 이 사진만 보시지 말고 동영상 한두 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아비규환 상황에서
기관포 소리로 예상되는 대공포죠. 뭐 여기저기서 대공포가 솟구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시대공 미사일이 올라가는 건 안 보여요. 그 말은 지금 이 지역에 이 공군기지에 시대공 미사일이 다 떨어졌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없으니까 미사일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소진된 상황이고 지난 8월 30일 첫 번째 공격에서 20여 대의 드론을 날려서 이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일류신 76 대형 수송기들을 파괴했습니다. 그 중에 4대는 완파하고 2대는 대파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여기에 임시 전개를 한 백파이어 폭격기였다. 자, 이게 8월 16일 위성 사진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공격 이후에 파괴된 8월 31일 위성 사진이에요. 완전히 그냥 박살났죠. 자, 이렇게 박살낸 그 기지를 하루 반 지나서 또 때린 겁니다. 지금 이번 공격이. 그래서 아직은 전과가 안 나왔지만 아마 몇 시간 후면 전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은 지금 최신 이 소식으로 지금 전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빠른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다 못 때렸구나.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때렸는데 어디 지금 이동 안 하네? 그럼 또 때려야지. 하고 지금 또 때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몇 대가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주 남은 수송기들 또 혹시 또 전개한 폭격기가 있으면 다 파괴되기를 기대합니다. 전과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 시큐리티 뉴스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들 기대하고 좋아하실 중국 폭망 소식입니다.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3경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물론 체제 자체에도 시한폭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빚을 내서 빚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 과정에서 채무 불이행에 빠진 지방정부가 나왔습니다.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올해 인프라 투자, 부채 상환 등을 이유로 상반기에만 4조 2,393억 위안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했으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복수의 중화권 매체들이 8월 3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8월 31일 발표된 중국 재정부 발표 자료를 인용해서 중국의 31개 성과 자치구들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발행한 채권이 4조 2,393억 위안, 한화 770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 부채 성격인 일반 채권은 4,344억 위안, 한화 78조 9천억 원이 발행되었고 부동산 사업을 위한 특별 채권은 2조 1,721억 위안, 한화 395조 원이 발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그와 별개로 전체 발행 채권의 38.5%가 넘는 1조 6,328억 위안의 리파이낸싱 채권인데요. 이 채권은 말 그대로 기존의 대출을 갚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낸 돌려막기성 부채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30일 중국은행은 상반기 실적 보고서를 내고 일부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목적법인인 LGFV에서 디폴트가 발생해 자산의 질이 악화됐다고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부동산 사업을 위해 설립한 LGFV는 지방정부 소유의 특수법인인데요. 미국 골드만삭스는 지방정부의 공식 대차 대조표에 잡히지 않는 LGFV의 숨겨진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중국 지방정부 총부채는 23조 달러, 한화 3경 원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오래전부터 예견하고 연구해온 하버드대학교 케네스 로거프 경제학과 교수는 2008년 미국, 2010년 유럽을 집어삼킨 부채 슈퍼사이클이 중국을 강타하기 시작했다라며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로 경기를 부양하는 성장 모델을 포기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고속 성장은 불가능하며 성장 둔화로 중국 내 불만이 커지면 그 불만을 돌리기 위해 대만 침공이라는 모험에 나설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로커프 교수는 위기분석 분야의 천재 경제학자로 불릴 만큼 경제위기를 예측하는데 타의 추종을 불하는 전문성을 가진 학자라는 점인데요.
로커프 교수의 경고대로 위기에 몰린 중국이 3차 세계대전의 버튼을 누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와, 지방정부, 중앙정부 아니고 지방정부가 올 상반기에 우리 한국 돈 770조 원의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겁니다. 빚을 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78조 9천억 원이 그냥 뭐 일반적인 어떤 그 지방 통치 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돈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이었고, 정말 놀랍게도 이 한화 395조 원이 부동산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부동산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돌려막기죠. 왜? 지금 부동산 분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회사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95조 원을 부동산 개발용으로 발행을 했고, 그리고 또 한화 296조 원어치의 채권을 발행해서, 이건 지금 빚이 있으니까 그 빚을 상환이 되어 왔으니까 상환하려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돌려막기 하기 위해서 한화 296조 원어치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게 상반기 발행 채권의 38.5%다. 문제는 이 돌려막기가 38.5%가 순수 돌려막기인데, 그러면 부동산 회사에 지금 망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에 링거 꽂아주고 있는 이 395조 원은 이건 돌려막기 아니냐? 이거는 그냥 링거 비용이죠. 그러니까 망하고 있는 부동산 이 분야에 지금 이 770조 원의 빚을 내서 90%가 부동산용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 38.5%는 아무 생산성 없이 빚 돌려막기로 쓰고 있다. 이 정부가 망하겠습니까? 정말 놀랍죠.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케네스 로거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뭐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골드만삭스에서 자, 이 다 조사해봤더니 중국의 LGFV,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이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으면 성남의 뜰 같은 거죠. 이 부채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건데, 그렇지만 그거 예를 들어서 성남의 뜰 잘못되면 성남시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들을 포함하니까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3경원이더라 라고 골드만삭스가 분석을 했는데,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제위기 관련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로커프 교수가 이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성장 동력이 막힌 것을 다른 곳으로, 그 불만을 다른 곳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결심을 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대만 침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뭐 저희들도 또 저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다 이야기했던 것을 권위 있는 사람이 한 번 더 확인해 준 거죠. 자, 이 교수의 말에 따르면 건설과 부동산이 중국 경제 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32%에 달했다는 겁니다. 오직 부동산, 건설 이거 가지고 32%의 경제 발전, 이 효과를 누려왔는데 32%가 지금 망하게 된 상태죠. 그리고 나머지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제조업들 지금 디커플링 해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럼 중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커플링 해서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걸 더욱더 숫자를, 우리는 그래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 라고 하는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더 많은 돈을 발행하는데, 이게 지금 경기가 좋으면,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그게 시장으로 확확 들어가서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아무도 부동산을 사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면 망하는데 왜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정말 우리나라 대비해야 되겠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곳으로 제3의 지역으로 빨리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죠. 3경원. 이야, 엄청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